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fficiently Modeling Long Sequences with Structured State Space로 2022년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인용수는 약 3,400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본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후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주요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SSM, Hippo, Structured Matrix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여드린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State Space Model, 줄여서 SSM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입니다. SSM이 발전해온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모델 위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모델이라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SM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만바로부터였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모델은 그 이전 단계인 S4가 되겠습니다. SSM 모델들은 전 단계의 모델을 계승받아서 여기에 추가적인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만바나 만바2를 잘 이해하시려면 앞전 단계의 모델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SSM은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SSM이 작동한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본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 2022년으로 최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시퀀스 모델링인데요. 인풋 시퀀스를 받아서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이 되겠지요.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GPT도 이렇게 인풋 토큰을 입력받아서 아웃풋 토큰을 출력하는 시퀀스 모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시퀀스 모델을 통해 다양한 태스크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나 이미지 캡셔닝, 오디오 제너레이션과 같은 태스크가 있겠고요. 이 시퀀스 모델은 대표적으로는 RNN 계열이 있고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는 트랜스포머가 완전히 도미넌트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지난 발표 때 말씀드린 뉴럴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이러한 시퀀스 모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시퀀스 모델들이 아주 긴 시퀀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주 긴 시퀀스, 예를 들어서 만 스텝 이상 되는 시퀀스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화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에 히포 매트릭스를 이용한 SSM인 LSSL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이 모델이 S4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이 LSSL의 컨트리뷰션은 긴 시퀀스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는데요. 다만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SSL을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S4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럼 S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4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S4는 SSM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Long Range Dependency를 해결한 히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SSM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들을 잘 구조화하고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잘 설계를 해서 연산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S4만의 레시피가 사실상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SM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이 SSM은 이렇게 딥러닝에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모델입니다. 공학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익숙하실 것 같고요. 특히 컨트롤이나 시그널 프로세싱 하시는 분들께 아주 익숙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풋 시그널을 입력받아서 레이턴트 스테이트에 매핑한 다음에 아웃풋 시그널을 프로젝션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인풋 시그널의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믿음을 컨티뉴어스하게 업데이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면 각각의 매트릭스들을 식별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컨트롤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넣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SSM으로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SSM을 그럼 조금 더 쉽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discrete SSM이기 때문에 위에 continuous SSM과 노테이션이 엄밀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하나의 비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라는 시스템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가스, 오일, 타이어, 모터 상태 벡터로 모델링을 한다면 연료, 전기와 같은 인풋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자동차의 출력인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이러한 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SSM은 이제 몇 가지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discretize한 SSM은 recurrent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convolution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ecurrent한 형태는 이제 inference 시에 sequential하게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convolution의 형태는 트레이닝 시에 parallel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어서 양쪽의 장점을 이제 다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recurrent한 형태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이제 continuous SSM을 이제 Euler 메소드로 discretize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히든 스테이시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과 현재 시점의 인풋에 의해서 recurrent하게 업데이트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본 논문에서는 이제 bilinear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A바와 B바 매트릭스가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forward Euler 메소드와 backward Euler 메소드를 반반씩 섞으면 이제 approximation error가 이제 first order에서 second order로 밀리게 되는 게 되겠고요. 다만 이 메소드로 얻은 A바와 B바에 이제 inverse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S4만의 연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제 앞서 구한 discrete SSM 이퀘이션에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식이 다음과 같이 recursive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general solution을 구해보면 이제 맨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나고, 이것은 sequence length 길이만큼 이제 긴 one dimensional convolution 커널로 이제 한 스텝 타임 스텝씩 밀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해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아웃풋이 인풋과 컨볼루션 커널에만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제 패러렐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S4의 첫 번째 요소인 SSM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히포 매트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히포 매트릭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퓨리의 변환입니다. 퓨리의 변환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할 때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대한 함수인 시그널을 벡터로 나타내고 주파수 성분을 벡터로 나타낸다면 퓨리의 변환은 이 두 벡터 간의 선형 변환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형 변환은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벡터 간의 선형 변환을 해주는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이 매트릭스가 이제 퓨리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이 여기서 하는 일은 행렬의 이제 각 행벡터와 신호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 이제 포뮬라를 풀어서 이제 약간의 계산을 해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Fourier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이제 어떤 인풋 시그널이 있을 때 이를 orthogonal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orthogonal 베이시스 펑션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개수를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 개수 벡터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inverse transformation을 통해서 원래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그 개수를 찾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포 매트릭스인데요. 이 히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징한 SSM이 실제로는 잘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의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보면 그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exponentially growing 하거나 decaying 할 것이고, 이것은 이제 gradient가 vanishing 하거나 exploding 하는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SSM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가? 즉, 어떻게 레이턴트 스테이시 과거 인풋 정보를 까먹지 않고 이제 오래오래 잘 기억하도록 하는가를 이제 히포 매트릭스로 해결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인풋 시그널을 orthogonal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그 개수만 있다면 인풋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는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베이시스 펑션으로 사용해서 레이턴트 스테이시 이제 인풋 시그널을 컨티뉴어스하게 메모라이즈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히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fixed length 레이턴트 스테이시 때문에 히스토리를 이제 approximation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integrate over 하는 이제 measure는 여기서 이제 waiting 펑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measure는 이제 exponential 펑션으로 두어서 최근의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제 과거로 갈수록 좀 덜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극단적으로 이제 latent state one dimension이 된다면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latent state을 continuous하게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이제 히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4의 세 번째 요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인데요. 앞서서 이제 long range dependency는 이제 A 매트릭스를 히포로 이니셜라이징 함으로써 해결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o far so good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앞선 포뮬라의 연산이 이제 feasible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iscrete time SS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A 바 매트릭스를 이제 반복적으로 곱해주는 연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제 시퀀서 길이만큼 곱해주면 n 스퀘어 L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NL만큼의 메모리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S4는 이제 특별한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고 사실 저도 이걸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단계가 무엇인지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convolution kernel K-bar 연산에서 이제 매트릭스 파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A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이라는 어썸션 하에서는 코시 커널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를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다이아고널 어썸션을 이제 릴렉스를 해서 로우 랭크 텀을 붙인 다음에 이를 커렉션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세 단계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커널 K-바의 연산을 N 스퀘어 L에서 L 로고 L로 바꿔줍니다. 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Z 트랜스폼을 통해서 해주는데요. 이 Z 트랜스폼은 이제 아래 네모 박스와 같이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z를 이 오메가 안에 있는 값들, 이 루트 오브 유니티로 이제 이밸루에이션 해주게 되면 이제 앞서 보았던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해서 이제 convolution kernel을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FFT를 이용하면 이제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z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매트릭스 파워가 이제 인버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버스를 이제 L번 연산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남아있게 되겠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인버스 연산을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선 이제 이 A 매트릭스가 다이어고널이라고 어썸션을 한다면 앞서 나온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코시 커널과 동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연산을 다 프로덕트 연산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다이아고널 어썸션을 릴렉스를 해서 low rank 텀을 붙인 다음에 이제 우드베리 아이덴티티 렘마를 사용해서 이제 코렉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전개를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제 4개의 다 프로덕트 연산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A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 플러스 low rank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장점은요. 앞서서 이제 A 바와 B 바 연산에 이제 인버스 연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A 매트릭스를 대입하고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인버스가 없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히포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플러스 low rank인가가 되겠지요. 본 논문에서는 히포를 NP 에러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SSM 모델 관점에서 NP 에러는 DP 에러가 동치이기 때문에 이 테크닉을 히포 매트릭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theorem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린 S4만의 이제 스페셜 레시피가 이펙티브한가, 본 논문이 실제로 컨트리뷰션 했는가를 저자들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히포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S4의 NP 에러로 파라미터라이징 한 것이 필요한가를 모두 어블레이트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히포 이니셜라이제이션과 거기에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을 이피션트하게 하는 S4의 NP 에러 알고리즘이 이펙티브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S4가 이제 빠르게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이 되는가를 LSSL과 이피션트 트랜스포머 베리언트들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앞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LSSL보다 효율적임을 보였는데요. 실험적으로도 LSSL보다 훨씬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이면서 이피션트 트랜스포머들과도 이제 대등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long range RNA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long range dependency를 해결을 했는가를 이제 efficient transformer들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long range RNA는 이제 1만부터 이제 16만 스텝까지의 이제 길이를 가진 시퀀스로 이루어진 6가지의 다양한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얼마나 이 long 시퀀스를 잘 추론하는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long range RN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펜딕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S4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베이스라인을 이제 앞질렀고요. 평균적으로 약 86% 정도의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이 이제 모두 60% 미만인 것과는 이제 대조가 되지요. 특히 이제 패스X 태스크를 푼 모델은 이제 S4가 유일합니다. 이 패스X 태스크는 바로 좌측 태스크인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단순히 길이만 연장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모델들이 이제 패스파인더를 풀었지만 패스X를 풀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제 알고리즘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컨텍스트 랭스의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S4는 이제 이 리미테이션을 이제 넘어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S4는 이제 기존의 SSM과 이제 히퍼 매트릭스를 이제 새롭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함을 통해서 이제 리커런트한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컨볼루션한 레프레젠테이션의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아주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